자, 오늘 5위와 6위 민주당 경선, 오늘 마지막 경선이 치러집니다. 1시간 정도 뒤면은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송찬욱 기자?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마지막 경선 마무리인데, 네. 일단 뭐 지금 투표 마감해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뭐 보시다시피 사실 지금 세 차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누적 투표를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표가 59%, 안희정 충남도지사 22.6%,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18.2%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충청 같은 경우 안 지사가 조금 그래도 선전하지 않을까 했던 곳에서도 문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봤을 때, 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게 좀 더 지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지금 대충 그 오후 7시 40분쯤에 지금 발표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이 두 사람은 자, 결국에는 결선까지 가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5% 이상만 얻으면 사실상 지금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선 투표 없이요. 근데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 결선 투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안 지사 측의 경우에는 지금 뭐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이제 30% 이상 득표를 하고 이 시장 측에서 한 20% 정도를 얻어서 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결과는 이제 뭐 1시간가량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차 경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자,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이죠. 송영길 총괄 선거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와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자, 득표율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1차 득표율을 여쭤봤는데 얼추 맞추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네네. 네. 이번에는 몇 % 정도 문재인 전 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60.2%, 영남에서 한 65% 정도를 얻었는데 그와 유사한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양자대결 결과,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양자대결 결과가 굉장히 의외로 나왔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내부에서는. 일단 양자 대결 구도는 실현 불가능한 가상의 대결이어서 이건 네. 대단히 좀 잘못된 여론조사로 보여지고, 여론조사도 유선전화 40%, 인터넷 전화 60%고 실제 무선전화, 네. 이 모바일, 이 핸드폰 전화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거기 보면은 27.8%,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당 지지도는 다른 조사에 따르면 다 40% 이상, 44, 46%, 네. 50%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15% 이상 떨어진 민주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여론조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게 단순한 어떤 개인들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의당의 후보 안철수 이렇게 뽑는 거 아닙니까? 네. 120석의 원내 제1당을 대표하는 문재인 후보와 39석의 원내 제3당인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인 것이죠. 네. 그 정권이라는 게 한 개인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과 주변 세력, 네. 세력들의 정권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를 완전히 무시한 가상의 대결로 네. 문재인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양자대결 구도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부분, 문재인 캠프에서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예,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야 그렇다 치고요. 일단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올라가는 것, 이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의식은 좀 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한나라당 세력들이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지니까 너무나 허탈해하고 마음 둘 곳이 없던 차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부유하고 있는 고정되지 않는 일시적 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것을 많이 또 주변에서 많이 부추겨주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일종의 질소 포장과자처럼 좀 부풀려져 있는 지지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뭐 3자 대결이 되던 양자 대결이 되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기세로 지금 그렇습니다. 바람을 몰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를 대비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우리들 국민들의 요구는 정권 교체 적폐청산의 이 1번 과제, 공정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이제 경제 살리고 일자리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문제 해결, 남북 핵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가 저는 이 문재인 후보이고 더구나 이 국회와 앞으로 3년이 넘게 공동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판인데 네네. 원내 제1당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은 이 전국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39석의 미니 정당의 대표가 정권을 감당하면 그 끌고 갈 힘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그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후보로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7시 반, 이제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결과가 남았습니다. 그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이냐, 아니면 2위, 3위의 결승행이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45분 후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자, 2위, 3위를 엎치락뒤치락했던 안희정 지사, 어제요,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길은 죽어도 사는 길이요, 설령 패배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기했던 새로운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의 이상이 국민들에게 이미 저는 공감을 얻었고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려 했던 말씀입니다. 자, 패배할지라도 승리하는 길이다. 경선 패배를 예상하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패배할지라도 승리하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경선을 하루 앞두고 한 마지막 기자간담회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승리한 한 후보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본인의 메시지를 차분하게 좀 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선에 참여한 소회를 이제 저렇게 피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통합을 얘기하고 연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혁, 적폐청산, 아까 송영길 총괄본부장도 그 얘기를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는 당내 예비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해야만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었던 데 반해서 네. 앞으로 본선에 올라가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오늘 해가지고 본선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네. 그다음부터는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이게 표의 확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어떤 그 문을 연 사람,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면은 자기는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죠.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인지도에 대해서 또는 이름,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은 그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가 결국은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더 가게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선이 열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요, 응원 열기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대리전 열기도 뜨거웠다고 하는데 화면 보면서 양지열 변호사의 설명을 듣죠. 어떤 유명인들이 나와서 대리전입니까? 문재인 후보 옆에 있는 분은 잘 아시는 치어리더 박기량 씨죠. 고척돔이라는 장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인지 치어리더가 바로 옆에서
지금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야구 팬들이면 박기량 씨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딱 그 어떤 선거 측에서 문재인 후보 옆에 바로 박기량 씨를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갖고 조국 교수도 옆에 나란히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왼쪽 편, 지금 안희정 지사도 또 유명 안희정 분과 함께. 지사는 바둑을 그렇게 잘 둔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이세돌 씨, 알파고와의 승부로 유명세를 얻은 이세돌 씨가 함께 경선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세돌 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공식 석상에 선거 유세장에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어색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원래 있어요. 대중적으로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안 지사가 워낙에 이제 바둑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관심도가 높고 네. 평소에도 좀 친분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더 네. 귀한 어떻게 보면 장면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세돌 씨의 저렇게 활짝 수줍게 웃는 얼굴도 참 보기 드문 표정인 것 같은데 알파고와 대결할 때 밤새도록 무표정한 얼굴만 보다가 저 얼굴 보니까 굉장히 그렇죠. 원래 프로 기사들은요. 네. 그냥 바둑 하는 배우는 것만 계속하고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쭉 그래요. 대표적인 게 돌부처 이창호 프로 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도 바둑 그 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바둑 인구를 늘리려면은 아하. 여러 군데로 진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은현 바로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된 거고 그랬죠. 여러 정치인들의 이제 모임에도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바둑 인구를 늘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면서 바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몇 분 남지 않은 민주당 마지막 경선 후보들의 마지막 외침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겨우 36일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경선 끝내고 하루빨리 판세를 굳혀야 합니다. 오늘 확증해 주십시오. 안희정 동지에게, 이재명 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 안희정,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길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저 안희정 이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경선이 끝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준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